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5월 22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. 크립토모닝 소피입니다. 일단 오늘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. 계속해서 이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늦었는데요.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. 자,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시장도 좋지가 않습니다. 토요일 아침 붉은기로 시작을 하네요. 비트코인 점유율은 한 44%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요.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붉은기가 가득한 코인 360으로 일단 오늘 시작을 할게요. 디지털 자산들 흐름 좋지 않습니다. 7거래일 동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5% 하락을 했지만 이더리움 40%, 바이낸스 코인 46%, 또 인터넷 컴퓨터는 51%, 또 스텔라 37%, 체인리크 45% 등등 두 자릿수 아주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. 대부분 상위권 100위 안에 디지털 자산들이 대부분 그런 흐름 보이고 있죠. 자, 그래서 여태까지의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해주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. 업비트로 가보겠습니다. 현재 비트코인은요 4,8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센티넬 프로토콜이요 어제 급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놀래켰죠. 하지만 지금은 하락으로 반전을 한 상황이고요. 비트코인 거래대금은 업비트에서 6위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고, 이 와중에 톤과 솔브케어, 헌트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. 좀 더 자세한 뉴스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요약 뉴스부터 보고 올게요. 네, 또 중국입니다. 류어 중국 부총리 그리고 국무원이 성명을 냈는데요. 금융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을 놀래켰습니다. 금요일 오후 발표가 됐는데 비트코인 채굴도 단속하고 거래 행위도 단속하겠다. 개인의 리스크가 사회로 전달되는 걸 막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또 내놓은 건데, 미국에서도요, 이 디지털 자산을 이용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등 이런 불법 행위를 막겠다고 공약을 한 지 하루 만에 중국에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투심을 좀 악화시킨 모습입니다. 실물 경제를 지배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실물 경제를 서포트하는 금융을 지향하는 중국 당국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거품이 터질 경우에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. 이게 중국이 지금 이렇게 나서는 이유다라고 포춘지가 밝혔습니다. 자, 내용을 좀 더 보시면요. 하나 더 있어요. 이야기한 게.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첫 번째 무버라는 사실은 중국이 디지털 통화 개발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도 일깨워준다.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적으로 채굴된 비트코인과 이런 것들로 지금 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만들어졌잖아요. 하지만 디지털 위안은요, 얼핏 보면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규제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더 규제 쪽으로 이 디지털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정반대로 볼 수 있다. 사실 중국이 이렇게 디지털 자산, 디지털 결제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거는요. 중국이 그만큼 모바일 결제를 많이 쓰는 나라예요. 2018년과 19년 사이에 성장률이 55%, 같은 기간 미국에서는 이 디지털 전자거래 증가율이 10% 미만이었거든요. 거기다가 모바일 결제 보급률이 86%니까 전 국민의 86%가 뭘 살 때 모바일로 결제한다는 거죠. 굉장히 큰 시장이고, 그래서 알리페이나 텐센트 같은 핀테크 기업이 성장을 한 거고, 최근에 중국 당국이요, 뭐 디지털 자산 쪽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뭐 마윈 선생님 뉴스 많이 들으셨죠? 뭐 텐센트, 뭐 알리바바 난리가 났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틱톡의 CEO가 뭐 사임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방향성을 좀 봐야 되는데, 국가가 시장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. 홍콩에서는요, 아예 100만 장짜만 거래 가능하다 이런 법을 준비하고 있는데, 이 골자를 보면 100만 달러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개인만이 전문 투자자로서의 자격을 얻고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. 시진핑 주석이요,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된다라면서 지금 홍콩 곳곳을 친중인사로 채우고 있거든요. 지난해 홍콩 보안법 통과 당시에 그 이후에 공무원들한테 충성서약 시키고, 이거 거부하면 너 못해 이래버리니까 지금 홍콩도 약간 중국과 발걸음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. 결국에는 이게 디지털 자산이 뭐 쓸모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한 제도권, 그리고 이 새롭게 태어난 신흥 탈중앙화 세력들의 격돌이 아닌가,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면 시장이 그런 쪽으로 반응을 했다가 또 전통 금융이나 규제 당국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하락을 하고, 사실 올 초만 봐도 이 전통 금융 당국의 목소리가 잘 안 먹혔거든요. 오히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말에만 반응을 했었는데, 지금은 약간
이 유동성이 풍부한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다시 좀 대결 구도가 팽팽해진 그런 모습이고요.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좀 띄워주고 있지만 약발이 잘 먹히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연출이 됩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사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냐, 대세 하락이냐 아니면 조정이냐일 텐데 폼필리아노가 인사이트를 좀 줬네요. 정리를 해놨어요. 최근의 공포는 그 때문에 코인 하락세를 이끌었고, 그렇지만 이 팔린 디지털 자산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이더라. 우리말로는 코린이들이더라. 갑작스러운 가격 하락은 청산 때문이었고 이제 좀 그런 게 진정이 됐고 다시 거래소에서 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디지털 자산을 축적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. 나쁘지 않다. 강세장은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3억 달러의 정산이 10분 만에 나오는 상황, 롱 포지션 쪽에서 그러면서 유동성이 급증을 했고 가격이 빨리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안정이 됐고 특히 이 그림을 이야기를 하면서 OTC 지갑으로의 유출이 결국 하락하는 동안 급증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관들의 매수세를 나타낸다. 그러니까 OTC 하면 좀 장외 거래로 대량으로 사고 파는 그런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장 속에서 대규모로 사들였다는 증거가 바로 이 그림이라는 것이죠. 그 밖에 여러 그림들을 제시를 했는데 저희가 다는 소개를 못 드리고요. 중요한 보이는 것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. 자, 그리고 개별 종목 이슈로 좀 가볼게요. 호재 없는데 하루 300% 폭등 뭐 이런 기사가 나와요. 이게 센티넬 프로토콜을 약간 저격한 건데, 자,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가봤습니다.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. 뭔가 어떤 금융기관과 사인을 앞두고 있다. 하지만 아직 공개는 못하고 공개할 테니까 기다려라. 뭐 이런 기대감을 주는 그런 공지를 올려놨던데 이게 뭔지를 한번 보면 웁살라 시큐리티라는 회사가 발행하는 센티넬 프로토콜이에요. 회사 이름은 웁살라 시큐리티인 거죠. 근데 여기가 뭐 하냐면요. AML, KYC 요즘 중요하잖아요. 거래소들도 뭐 특검법 통과로 AML, KYC 준수해야 된다 이건데 AML은 안티머니 런더링, KYC는 Know Your Customer. 그러니까 굉장히 자금 세탁 방지하고 고객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고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삼성은 블록체인 원래서 이미 이 AML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기도 합니다. 빗썸이랑도 뭔가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수요는 앞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실 때는 요거만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. 조금 더 장기적 관점에서 항상 뉴스도 체크하시고 좀 많이 공부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모네로 관련 소식인데요. 모네로가 미국 조세 계획안 발표 이후 상승을 했다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취임 후에 적극적으로 이 정책 저 정책 내고 있는데 돈을 풀겠다 이런 거 말고는 조세를 굉장히 우리가 잘 파악을 하겠다, 세금 탈루 막겠다, 돈 세탁 방지하겠다 이런 쪽으로 엄격하게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는 정부가 미신고소득 파악하기 위해서 자 계좌 유입 유출입 정보 내 국세청에 하면 내야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 자 모네로가 주목을 받는 건데 모네로는 사실 프라이버시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 안 하고요. 마약상들도 모네로로 한다고 해요. 그래서 뭐 다크코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 추세 속에서 이제 누군가는 나의 정보를 알려고 하면 누군가는 또 정보를 지키고 싶잖아요. 그런 와중에 비트코인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. 그래서 모네로가 상승을 이 조세 계획안 발표되고 했었지만 지금은 같이 대세 하락을 하는 거고요. 뭐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칠게요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저희도 좀 이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약간 오늘 이슈가 있어서 늦었는데요. 앞으로는 정말 뭐 실시간 라이브도 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.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니까요.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